자,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았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투자 차원, 증시 차원에서는 5,000포인트, 코스피 5,000포인트가 계속해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도달이 가능하냐, 이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들이 또 많죠. 김정은 자문위원님 의견은 좀 어떠셨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 내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였고 실제 취임하는 날 코스피 주가가 급등하는 등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하였고요. 네. 이런 움직임은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집중 투표제 도입 등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는 지금의 거의 2배 수준으로 그렇죠. 단순히 제도 정비나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만으로는 고공행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과 제도 정비, 주주 환원 등 강화는 코스피 상승에 긍정적이지만은 실제 5,0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단시간 내에 5,000포인트 말씀하신 대로 정말 2배가량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코스피가 반응을 하긴 하네요. 지금 보면 단숨에 2,800선 위로 가고 있잖아요. 네. 분위기는 계속 좋을까요? 네,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코스피가 단숨에 2,800선을 돌파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원화 강세 기조가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다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인터넷 그리고 지주사 등의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를 상승하는 이 견인하는 이 흐름 자체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부 정책 기대감에 따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섹터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제 실적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 섹터 같은 그런 어떤 섹터 상승의 집중 과정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핫 이슈 리포트 저희가 먼저 들여다볼 분석 리포트는 에너지 정책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에너지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무게 자체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외면받았었던 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이었거든요. 이젠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탄력이 좀 세게 붙어줄까요? 네,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재생에너지에 두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였는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점이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전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2030년까지 20기가와트시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아리백의 산업 단지를 확대하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구축을 하는 등의 굵직한 인프라 계획도 함께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면 관련주의 흐름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발표 직후에 시장 움직임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확실히 발표 직후에 시장도 바로 반응을 했고 네. 또 관련주도 반응을 했는데 우선 이제 태양광 대장주 라인업인 하나솔루션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또 LS 마니 솔루션 그다음에 SK 오션플랜트 등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도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던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트럼프 세제 정책 이후로 급락을 다시 했다가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등 기대감으로 반등을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 태양광에 대한 주도주들이 V자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탄력을 이어가는 수급들을 보시면은 확실히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SK 오션플랜트 같은 입장에서도 해상풍력 관련주로 테마 중심에 올라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 인프라 차원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중 하나가
에너지 고속도로 이게 꼽히던데요. 에너지 고속도로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도권 등 주요 산업지대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의 고속도로. 네네. 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에너지 인프라 정책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U자 형태에 연결하는 대규모 송정망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 정책 배경에는 일단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현실 인식이 있고 새만금, 전남 그리고 동해 등 바람과 햇볕이 풍부한 지역에서 대규모 전기를 생산하여 이거를 해저 케이블이나 고압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 산업단지, 아리백 클러스터까지 직접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려면은 천문학적인 투자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서해안 구간만 해도 40조 원, 전국 확장 시 100조 원 넘게 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당하네요. 그렇죠. 네. 예. 또 송정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적 갈등이나 전기 요금 인상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나오고 있는 내용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또 제시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뭐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ESS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은요. 기존의 대규모 중앙 집중식 발전소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을 해가지고 전국 곳곳에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그런 유연하고 똑똑한 전력망을 만들겠다라는 정책입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자면은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 전력망 VPP를 결합을 해서 지역별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그리고 저장하는 미래형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이제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신산업 육성 등의 다양한 효과까지 이렇게 동시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는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정은 자문위원님, 네. 이 중에서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부각될 만한 쪽이 있다 보세요?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공약으로 풍력과 태양광, 특히 남서해안의 해양 풍력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구축을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통합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OECD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태양광, 풍력 외에도 그린 수소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이 과정 속에서 하나솔루션이나 LS 마린 솔루션, OCI 홀딩스, SK 오션 플랜트,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등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종목 분석도 필요하실 거고요.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해서 여러 가지 자문력의 도움을 직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한 그 상황에서 이제 원전은 기로에 서게 되는 건가요? 네, 확실히 이제 예전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적으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원전의 르네상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2025년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은 이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정부에서 기본 기조는 재생에너지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원전은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배제는 안 하겠다. 네, 실제로 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위험성과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지만은 당분간 활용을 하되 과도한 확대는 지양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탈원전도 아니고 원전 확대도 아닌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11차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서에서 보시면은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쪽에서는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 확대, 아리백에 대한 산업단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게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한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대규모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렇게 보시면은 원전 없이 재생 중심에 대한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 투자자들의 판단도 사실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조면은 향후에 SMR에 대한 친환경 기술이 서서히 입증이 된다면은 SMR 쪽에서는 확실히 이번 정부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그래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원전에 대한 그 불신은 계속해서 좀 저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전력 수요 차원을 저희가 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 자문위원님, 뭐 이에 관련해서는 올여름은 좀 어떨까요? 예,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2025년 전력 수요는 2024년 대비 1.9% 증가한 549.4 테라와트로 예상이 되며 데이터 센터와 AI 전력 소비가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실내 에어컨을 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벌써 많이들 키시더라고요. 네네. 네. 기상청은 이제 올 여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더울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7, 8월에는 35도를 초과해서 폭염일이 15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냉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난 우려가 나오고 있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가 절실하고 여기에 ESS 등 2차 전지 사업 다각화와 전력기기 세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뭐 매해마다 더 더워진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도 더 더워진다면 뭐 블랙아웃 우려도 말씀을 하셨고요. 전력 수요는 급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력주 지금 뭐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보세요. 네, 확실히 이제 작년에도 무더위 때문에 전력 수요가 2.8%나 늘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냉방 수요와 AI와 반도체 등의 산업 수요까지 겹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력 공급 예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8.8%까지 떨어져가지고 정부가 경계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라고 이슈가 나왔고요. 네. 예비율이 5% 미만이게 되면은 비상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블랙아웃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겠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야 뭐 전기를 아껴 쓰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사실 뭐 지금은 더욱더 전력 인프라라든지 발전, 송배전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저장에 대한 전력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시즌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확실히 실제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자문역 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내가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다라는 점을 올려주시면 자문역 분들이 또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탑3 3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어떤 기업들이 선택됐을지가 궁금한데요. 김정훈 자문역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제가 알려드릴 탑3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공개할 탑3 종목은 바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네네. 네. 중국 완성 차양 전장용 MLCC 출하 확대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향 산업용 MLCC 매출 성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고요. 주요국의 금리 인하 추세에 맞물려서 AI와 전기차 등의 확산과 데이터 센터 및 공장, 충전 설비 등을 커버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탑3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위를 차지한 사막 콘덴서에 이어서 2위는 어디일지 탑2도 공개해 주실까요? 네, 에너지 탑2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네네. 2024년 태양광 소재 부분은 중국 업체 시장 진입 확대와 재고 증가, 그리고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올해 태양광 소재 부문의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8.7% 증가한 412억 원으로 기록할 전망이 되고 1분기 반도체 소재와 석유화학 촉매 부분의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제품 테스트 완료 후에 신고객사 확대로 인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탑2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에너지주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탑1은 저희가 마스터픽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종목 마스터픽은 어떤 종목인지는 방송에선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내용 확인도 가능하시고 좀 더 자세한 분석 리포트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힌트를 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탑1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을 선정하셨을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에너지 관련주 대망의 탑1 종목에 대한 힌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기업은 변압기 관련 매출이 98% 이상으로 북미 지역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유럽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2025년 1분기 매출액은 약 39.9%, 영업이익은 61.6%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채 비율 역시 16.5%, 유보율은 2,870.5%로 안정적인 재무와 풍부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가 사실 뭐 한두 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스터픽 탑1으로 꼽혔다는 건 말씀하신 그 이유 외에도 추가적 강점이 있을 거예요. 뭐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북미 전력망 시장이 고속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 등 에너지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전망이고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간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탑1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탑1 종목뿐만 아니라 탑2, 탑3 종목에 대한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과 리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마스터픽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자문역 분들이 직접 또 작성이 된 그런 분석 리포트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